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헤비 세레나데는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앨범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꽃을 피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인생에서 이렇다 할 꽃을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제 삶의 어떤 순간에게 꽃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직 꽃을 본 적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을 꽃을 피워본 사람이 아니라 아직 꽃을 피워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 피어남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읽어보려 합니다. 우선 이번 앨범 트랙들의 가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앨범의 공식 트랙 순서는 이렇습니다. 멤버들도 이 순서대로 들으라고 강조했지만 저는 이번에 공식 순서와는 다른 또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보려 합니다. 그 기준은 공식 오디오 영상에 포함된 엠믹스 멤버들입니다. 제가 여태 강조했던 멤버 순서를 또 적용했습니다. 공식 멤버 순서를 기준으로 오디오 영상들을 배열하면 이 앨범은 라우드로 시작해 헤비 세레나데로 끝나는 또 다른 흐름이 완성됩니다. 그럼 라우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블루 발렌타인에서 가사 분석 전에 세웠던 전제를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우드는 이 전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사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 블루 발렌타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의식과 무의식은 붕괴와 방황을 거쳐 마침내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의 쉐이프 오브 러브를 끝으로 블루 발렌타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라우드를 의식의 다짐을 들은 무의식의 반응으로 읽었습니다. 의식도 무의식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도 안 옵니다. 탄탈로스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눈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끝내 닿을 수 없는 형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닿을 듯하지만 닿지 못하는 욕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의식의 눈앞에 의식이 있지만 잡을 수도 닿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욕망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첫 줄 질문을 통해 누군가 이 사랑을 숨기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이야기로 보면 아마 의식이 그 사랑을 숨기려 했겠죠? 하지만 무의식도 사랑도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한때 무의식의 사랑을 덮고 조용히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블루 발렌타인을 거치며 의식은 무의식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의식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힘껏 드러냅니다. 무의식의 솔직한 사랑 고백이죠. 의식에게 닿을 수 없는, 의식을 만질 수 없는 무의식은 소리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찾습니다. 틈새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목소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다음 크레셴도입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를 요구하던 무의식에게 의식이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읽었습니다. 너의 목소리에 집중하니 다른 건 모두 디크레셴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텍스트가 아닌 텍스처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네가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너, 대신 나에게 말을 하는 너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모두를 지키고 싶어서 세웠던 의식의 강압적인 규칙을 메트로놈이라고 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은 빙산에 비유되곤 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의식이며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의식이죠. 파트 3 발렌타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평생 무의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얕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의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화자는 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을 향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늘 행복할 순 없습니다. 하루를 끝낼 때 행복한 날도 있을 거고 우울한 날도 있을 겁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는 그저 동화 속에나 있는 낭만적인 이야기죠. 서로를 선택할 운명이란 굴곡진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가사 분석의 전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괄호 안의 목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크레셴도는 의식이 무의식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라우드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요구하던 무의식에게 크레셴도는 의식이 무의식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곡인 것입니다.
이에 4번은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줄은 무의식의 목소리가 됩니다. 가사는 여기에만 적혀 있지만 이 이후에 들어보면 괄호 속 가사가 뒤에 계속 깔립니다. 컨덕터, 드러머, 알레그로, 렌토 모두 템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컨덕터는 템포 외에도 역할이 많긴 하지만 여기선 템포로 묶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템포라고 하면 아무래도 심장 박동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심장은 감정이 시작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네가 내 지휘자고 드러머니까 어떤 템포든 너를 위해 맞추겠다는 표현은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름의 감정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은 자신의 메트로놈으로 템포를 억지로 만들어냈었지만 이젠 그 템포를 기꺼이 무의식에게 넘깁니다. 네, 이렇게 의식은 자신의 메트로놈을 내려놓고 무의식에게 마이크를 내어주며 크레셴도는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I deserve it입니다. 왜 I, deserve, it이 아니라 붙여서 썼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식에게서 마이크를 받은 무의식이 처음으로 뱉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무의식에게 I deserve it은 문장이 아니라 단어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결국 모두 나, I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무의식 혼자만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버텨온 의식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가치를 선언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발을 디디면 지도가 됩니다. 지도를 보고 딛는 것이 아니라 딛기 때문에 지도가 만들어지는 순서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작동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좋아하고 있듯이 무의식은 이름 붙일 이유들에 앞서 있습니다. 보통은 과거가 쌓여 오늘의 내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로부터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과 선언을 깊게 새겨 미래의 나에게까지 가져가겠다는 확신입니다. 지도에는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헤매는 곳의 모든 풍경은 지도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헤매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리얼입니다. 이번 트랙은 이전 트랙에서 무의식이 만든 지도를 받아 의식이 방향을 잡는 비행으로 읽었습니다. 상처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꿰매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동시에 상처를 재료로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헐트는 사라지지 않고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질 위험이 있지만 깨질수록 빛나리라 여깁니다. I deserve it에서 만든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비행은 생각보다 많은 계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진력만 있어도 안 되고 엔진과 연료만 있어도 안 되죠. 거기에 길까지 직접 찾아야 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식은 무의식에게서 지도를 받아 방향을 잡습니다. 이 비행의 목적은 승패도 명예도 아닙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옳은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서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의식은 의식으로, 무의식은 무의식으로 같은 꿈을 향해 움직입니다. 역할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갑니다. 양쪽 배가 하나의 호흡을 만들듯 서로 다른 박자로 움직이던 두 목소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같은 꿈을 내쉽니다. 저는 이 두 트랙을 들으면서 각각 블루 발렌타인의 게임 페이스와 포디움이 떠올랐습니다. 파트 2에서 게임 페이스는 의식이 주체였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부수며 출구 없는 트랙 위에서 소진되는 모습으로 읽었습니다. 또 포디움은 무의식이 주체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걸 태우며 포디움을 향해 소진되는 모습으로 읽었습니다. 가사를 뜯어보면 비슷한 소재가 꽤 있습니다. 게임 페이스는 감정을 지운 의식의 직진이고 I deserve it은 감각을 되찾은 무의식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붙이기 전에 먼저 끌리거나 좋아하거나 느낍니다. 먼저 딛는 쪽은 무의식에 가깝습니다. 이에 저는 헤비 세레나데에 와서 무의식이 제 역할을 찾았다고 해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사를 뜯어보면 비슷한 소재가 꽤 있습니다. 포디움은 의식의 빈자리에서 방향을 잃은 무의식의 비상이고 슈퍼리얼은 무의식의 지도를 받아든 의식의 비행입니다. 비행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섬세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높이와 방향까지 함께 다뤄야 하죠. 조금만 틀어져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충동, 열망, 에너지 같은 특성은 자칫 비행을 폭주로 돌변시키기 쉽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저는 헤비 세레나데에 와서 의식이 제 역할을 찾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의 역할을 대신하려다 소진되었습니다. 의식은 감각 없이 직진하려 했고 무의식은 방향 없이 날아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무의식이 먼저 딛고 그 자취를 지도로 만듭니다. 의식은 그 지도를 받아 방향을 잡으며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트랙은 디프런트 거리입니다. 이전 트랙까지 의식과 무의식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너지를 경험했죠. 이 새로운 경험으로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나와는 다른 존재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낯선 세상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낯섦을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모습으로 읽었습니다. 발견이란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찾아낸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거나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길가의 햄버거 가게나 국밥집은 있네라고 지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떡볶이 집을 보면 저기 있다 라며 발견하게 되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가치 있는 것에 발견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라는 가사는 너는 나에게 필요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남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루 발렌타인에선 너의 모습을 규정했었지만 이제는 질문을 통해 너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미지, 아직 모르는 것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적은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두려움 앞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주는 듯합니다. 미지의 호기심을 느끼고 너를 알아가는 과정에 설렘을 느낍니다. 무의식을 하나의 세계로 인정하며 의식은 사랑에 빠진 모습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검은 양 같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어둠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의식은 무의식의 낯선 우주 안에서 자신의 어둠마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어둠과 상대의 낯섦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겠죠. 내가 상대의 낯섦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건 나의 어둠 역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듯합니다. 네, 이번 트랙에선 의식이 무의식과의 다름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받아들이며 마침내 끌리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대망의 타이틀곡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최종장에서 이 곡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를 향해 부르는 노래라기보단 하나의 우리가 되어 피어나지 못했던 모든 시간에게 부르는 노래로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유리입니다. 블루 발렌타인에서 유리는 리와인드로 되돌리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깨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에서 깨진 유리는 절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헤비 세레나데는 해결책으로 이 유리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케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깨진 유리는 모두 다른 모양의 조각이니까 완성한 꽃은 고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시들지 않을 꿈이 조금 어렵게 들렸었습니다. 시들지 않을 꿈이라고 하면 시들 꿈이라는 말이 떠오르니까요. 자칫 좋은 꿈과 나쁜 꿈의 구분으로 들릴 수 있어 조심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시들지 않을 꿈은 지금의 기대와 믿음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꽃은 언젠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꽃을 피우기 전에 내가 피워낼 꽃이 언제 시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꽃을 피우고 시간이 지나고 결국 시들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시들지 않을 꿈은 아직 끝까지 살아보지 않은 꿈을 향해 이 꿈은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꽃은 흔히 봄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꽃은 사계절 내내 핍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심지어 겨울에도 꽃은 핍니다. 지금은 영원히 그 꿈을 꾸며 열망할 것 같지만 언젠가 나의 계절이 바뀌어 그 열망은 시들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열망이 의미가 없어질까요? 시든 꽃은 다른 꽃을 피워내기 위한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꽃도 언젠가 시들며 또 다른 꽃의 걸음이 되겠죠. 앞서 꿈꿨던 시들지 않음은 계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도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시든 뒤에도 다시 피어날 거라는 믿음이자 사랑입니다.
유리꽃의 꽃잎은 깨진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은 과거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수없는 실패,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대문자는 무의식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의식은 무의식의 언어를 빌려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무의식은 의식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냅니다. 유리가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에게 빛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반짝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춰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빛이 있으면 언제든 유리꽃을 비춰보며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은 너는 뭐랄까? 라며 사랑이라는 감각을 여러 표현으로 채웁니다. 단순히 너를 표현하기 위한 말들이라기보단 너를 보면 떠오르는 마음들을 표현한 것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넘쳐나니 너를 향한 표현들을 하나의 숨에 담기 어렵겠죠. 몇 번의 숨에도 담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지구란 제 이야기의 맥락을 가져오면 나에게 익숙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지면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 상처는 숨겨야 한다, 혹은 무시해야 한다는 믿음 같은 오래된 규칙들이죠.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익숙하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너와 함께하며 새로운 곳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시들어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내게 익숙한, 나를 묶어두던 낡은 중력에서 벗어날 용기를 줍니다. 즉, 지구 바깥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깨진 유리로 만든 꽃에는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소망,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의식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꽃의 꽃말은 너라고. 무의식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꽃의 꽃말은 너라고. 서로가 서로를 너라고 부를 때 꽃잎은 더 이상 한쪽의 고백으로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에서 꽃잎은 우리가 됩니다. 실패했었고 붕괴했었고 방황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실패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꽃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잎들이 모여 마침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영상들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잠시 더 이전의 앨범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A Midsummer and Mix's Dream. 한여름날 엔믹스의 꿈. 이 포스터에 있는 악보가 그 멜로디였죠. 그런데 이렇게만 이 가사를 보면 세계관을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채널의 해석을 차용했습니다.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헤비 세레나데에 부분과 파티 어클락의 부분의 멜로디 구조가 같습니다. 네, 제 해석에 따르면 의 너는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드러나는 쪽 역시 무의식이죠. 무의식은 언젠가 헤비 세레나데에 도착할 날을 고대하며 이 멜로디를 불렀었다고 연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에서는 꿈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꿈을 해석할 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중에서도 꿈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려 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향하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꿈을 억압된 욕망이 변형되고 위장된 형태로 충족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무의식이 있는 그대로 직접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든 상태에서도 심리적 검열이 작동하기 때문에 억압된 생각이나 욕망은 상징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 꽃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꽃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꽃은 개인의 경험, 감정, 기억과 연결된 상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꽃은 긍정적인 기억과 연결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의 상징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상징이 무엇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롤러코스터가 선공개되었으니까 이 곡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꿈의 캐스트를 소개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스타링 앤믹스에 주목했습니다.
왜 중간에 끊어서 베이 앞에 캐스트가 붙게 만들었는가? 저는 이 꿈에서 특히 서륜과 베이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이미 꿈속에 있습니다. 즉, 서륜이 그대로 서륜이 아니고 베이가 그대로 베이가 아닙니다. 제가 애용하는 멤버 순서 논리를 또 적용하면 서륜은 릴리, 베이는 규진이 됩니다. 네, 이 꿈을 꾸고 있는 주체는 규진이며 서륜은 릴리의 역할을 맡아 규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서륜이 인어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어 이미지는 제가 이전에 말했던 목소리를 잃은 릴리와 연결됩니다. 인어공주는 다리를 얻고 목소리를 잃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규진이 릴리에게 닿아야 함을 알았던 것은 이 꿈으로부터 힌트를 얻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공개곡 크레센도와 연결하면 여기서 릴리는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물건을 지우는 입에 물고 있고 혜원은 코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호흡에 쓰는 기관이죠. 릴리가 이들의 호흡을 받고 있었다면 혹은 이들에게 주고 있었다면 목소리를 잃은 것이 연결됩니다. 입에 호흡기를 물고 있으니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혜원에게 눈 아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 필름 아웃사이더 클럽에서 지우에게 자유와 자아를 선물 받았던 위치입니다. 혜원의 호흡기는 이때 씌워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규진이 릴리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모습은 크레센도에서 지우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발견을 시작으로 지우가 끝내 구출되죠. 지우는 호흡기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고 릴리는 호흡기에서 자유로워지며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티어 클락 영상에서 상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거진 숲의 모습은 크레센도의 믹스토피아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숲을 바라던 믹스토피아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릴리가 던진 종이 비행기로 이 숲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이 비행기를 우리의 MMU, 믹스토피아에 가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가장 핵심은 비눗방울입니다. 앨범 설명에 보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파티에서는 비눗방울도 터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눗방울은 투명하고 쉽게 터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도 투명하고 쉽게 깨진다는 특성이 있죠. 네, 이 비눗방울은 유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꿨던 꿈, 숨은 욕망은 어떤 비눗방울도 터지지 않는 믹스토피아입니다. 상징을 치환해서 읽으면 우리는 어쩌면 어떤 유리도 깨지지 않는 믹스토피아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땅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깨진 유리를 보며 깨지기 전으로 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꽃은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떠난 우주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땅을 현실로 해석했었습니다. 우리의 꽃은 땅에서, 현실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앨범의 헤비를 바로 이 중력으로 해석했습니다. 헤비 세레나데는 우리를 현실로 내릴 세레나데입니다. 또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서륜이 비눗방울을 터뜨립니다. 꿈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눗방울은 언젠가 터지고 유리도 언젠가 깨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블루 발렌타인에서 결국 유리는 깨졌습니다. 이제 헤비 세레나데 뮤비를 보겠습니다. 큰 흐름은 수집, 기록, 전달입니다. 영상이 시작할 때 헤비 세레나데 로고가 뜹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이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연주하라는 기호입니다. 처음부터 연주하고 도돌이표까지 오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음 마디로 넘어갑니다. 네, 리와인드와는 다른 일회성 반복입니다. 블루 발렌타인을 지나 헤비 세레나데에서 우리는 깨졌던 과거와 두고 왔던 과거를 수집합니다. 영상은 4개의 테마로 구분됩니다. 엔믹스 멤버들의 의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깨진 조각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이때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유리는 꽃이, 깨진 돌 조각은 음표가 됩니다. 깨졌던 과거는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물건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들을 모읍니다. 깨지고 싶지 않아 사투하느라 잠시 잊었던, 그리고 두고 왔던 물건들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소리를 수신하고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녹음기를 만들고 들려오는 소리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테마의 마지막 순간, 근심하는 듯한 표정은 과거와의 작별 순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만 봐서는 안 되겠죠. 나를 묶어두던 과거와 언젠가 작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별은 지우거나 잊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했으니까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고 과거를 과거로 남겨두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는 기록을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멤버들이 넓은 벌판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소녀가 있던 카라반. 목적은 녹음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녹음기가 깨진 것은 바랜 기억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언젠가 과거를 다시 꺼냈을 때 온전히 모든 것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나 기분 등이 어땠는지 알지만 그대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제대로 재생되죠. 여전히 의미 있는 과거로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토대로 소녀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엔믹스 멤버들은 결국 이 소녀를 위해 물건을 모으고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세레나데는 청자가 명확히 정해진 노래입니다. 허공에 띄우는 노래가 아닌 청자를 위한 노래죠. 그런 의미에서 소녀는 수신자의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볼 제3자일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이 기억을 꺼내볼 나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미래든 가능하기에 낯선 소녀가 등장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깨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블루 발렌타인과 달리 깨진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그리고 소중했던 과거를 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실제로 과거를 다시 한번 반복했었습니다. 바로 이 다큐멘터리죠. 엔믹스 멤버들의 탄생부터 엔믹스의 결성, 데뷔, 그리고 1위를 하기까지. 또 마지막으로 엔믹스에게 가장 소중한 앤서, 엔믹스의 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꽃을 택했을까 생각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꽃은 땅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 해석에서 땅은 현실이었죠. 꽃은 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습니다. 즉, 현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꽃은 피어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추위나 더위, 비바람, 천적 등. 보살핌이 없는 야생에서는 더욱 자라기 어렵습니다. 양분이나 물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씨앗이 꽃을 피워낼 순 없습니다. 우리는 피어난 꽃만 보지만 실제로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는 개체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도 역시 모두 꽃 피우지 못합니다. 운이 정말 좋아서 단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수많은 시도와 실패 속에서 겨우 하나 피워냅니다. 계속 다시 태어나길 반복했다는 회귀 설정은 어쩌면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은 개체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크레센도에서 봤던 것처럼 죽은 개체는 분해자에 의해 다음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비 세레나데 가사와 연결하면 어떤 실패는 꽃잎이 되고 어떤 실패는 양분이 됩니다. 당장의 의미가 보이는 실패도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실패도 있는 거죠. 어떤 실패든 다음 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을 한번 피워냈다고 다음에도 반드시 피워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꽃을 피울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관심이자 사랑일 겁니다. 관찰하고 보듬으며 기다리는 것. 비록 시들지라도 들였던 관심과 사랑이 무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끝내 꽃이 되었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와 시듬까지 포함한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붙여주는 것. 그것이 꽃을 피운다는 일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